자, 오늘 시험 직전 완벽하게 총정리할 작품은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고전소설이죠. 고3 평가원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일단 오늘은 지학사 문학교과서 중심으로 내일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와 핵심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제가 완벽하게 씹어서 떠먹여 드릴 테니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오세요. 먼저 교과서부터 펴시다. 지학사 문학교과서 198쪽입니다. 좀 길지만 스스로 내용은 제발 정독하고 오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이생규장전의 핵심 정리 자료는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파일로 올려뒀습니다.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자, 시작합니다. 제목은 이생규장전. 한자를 풀면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본 이야기 라는 뜻입니다. 주인공 이생이 최씨 집 담장안을 엿보면서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목이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규율이 엄격했던 유교 사회에서 담장을 넘어서라도 사랑을 쟁취하겠다는 자유연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을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생규장전 시험 대비는 딱 3가지 축만 잡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첫째,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 둘째, 정기적 요소와 그 효과. 셋째, 삽입 시의 기능. 이 3가지는 시험 문제로 무조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입니다. 이 작품은 3번 만나고 3번 헤어집니다. 이 구조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뭐였죠? 아까 제목에서 말했듯이 이생이 담장을 엿보면서 최 씨와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담장 너머로 씨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우죠. 그런데 바로 첫 번째 이별이 닥칩니다. 누구 때문이죠? 바로 이생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갈등입니다. 체크하고 기억하세요. 그럼 두 번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기서 최 씨의 캐릭터가 중요합니다. 이생이 쫓겨나고 소식이 끊기니까 최 씨가 어떻게 되죠? 상사병이 나서 다 죽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알아눕기만 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한테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결국 딸 죽일 수 없으니 최 씨 부모님이 이생 집안을 설득해서 우여곡절 끝에 혼인에 골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최 씨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이란 겁니다. 조선시대 여성상을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이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두 번째 이별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끔찍합니다. 바로 홍건적의 난, 전쟁이 터진 겁니다.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입니다. 체크하고 기억하세요. 가족들은 다 흩어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이때 이생은 어떻게 하죠? 가족을 데리고 산속으로 숨었다가 도적이 나타나니까 혼자 내달려서 목숨을 건집니다. 여기서 이생의 약간 소극적이고 유약한 면모가 드러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찌질한 캐릭터 나오면 잡으라고. 여기서 이생의 찌질한 모습이 나옵니다. 반면에 최 씨는 어땠나요? 도적에게 사로잡혔는데 겁탈하려 하니까 최 씨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꾸짖습니다. 결국 도적에게 죽임을 당하고 살이 발라지는 끔찍한 최후를 맞습니다. 이때 최 씨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절개, 절해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걸 유교적 가치관인 정절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또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빡센 캐릭터, 유교 캐릭터 잡아야 한다고. 최 씨는 아주 빡세면서 유교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릭터네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3번째 만남과 이별, 여기가 시험의 핵심, 클라이맥스입니다. 죽은 최 씨가 다시 돌아옵니다. 전기성입니다. 확보하세요. 그러면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사랑,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둘 다 사랑꾼으로서의 캐릭터성을 보여줍니다. 꼭 체크해 두세요. 둘은 다시 만나서 부모님 뼈도 수습해서 묻어드리고 몇 년 동안 행복하게 삽니다. 이생은 벼슬도 안 하고 문 걸어 잠그고 최 씨랑만 놀아요. 세상 일에는 관심 끊고 사랑에만 몰두하는 거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만 결국 마지막 3번째 이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저승의 법칙 때문입니다. 여기는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입니다. 체크하고 외워두세요.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말하죠.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늘이 잠깐 시간을 줘서 온 것뿐이지 오랫동안 산 사람을 현혹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최 씨는
사라지고 이생도 시름시름 앓다가 몇 달 뒤에 따라 죽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이죠. 하지만 이 비극 때문에 그들의 사랑이 더욱 애절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시험 포인트, 바로 전기성입니다. 전기성이 뭐죠? 전기를 쓴다는 게 아닙니다. 기이할 기자를 써서 기이한 이야기란 뜻입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사건을 말하죠. 이 소설에서 전기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죽은 최 씨가 환신, 즉 귀신이 되어 돌아오는 부분이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왜 이런 전기적 요소를 썼냐? 이걸 통해 얻는 효과가 뭐냐고 물으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단순히 흥미를 끌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강한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현실의 폭력, 전쟁, 죽음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해도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주제를 극적으로 형상화하는 장치인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 삽입 시의 기능입니다. 이 소설 중간중간에 시가 많이 나오죠? 작가는 왜 그냥 말로 안 하고 시를 집어넣었을까요? 이유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물의 절절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냥 나 슬퍼요 하는 것보다 시로 꽃잎은 날며 원앙도 짝 잃었네 하니까 훨씬 와닿잖아요. 둘째, 사건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합니다. 셋째, 앞으로 일어날 불길한 사건이나 비극적 결말을 암시합니다. 넷째, 작품 전체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이 네 가지 기능 달달 외우세요. 자, 그리고 김연감호와 비교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 정리해 드릴게요. 김연이라는 남자가 호랑이가 변신한 처녀랑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죠.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 뭡니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현실의 남자가 비현실적인 존재와 사랑을 한다. 이생은 귀신이랑 김연은 호랑이랑 사랑하잖아요. 둘째, 그 사랑이 결국은 비극적인 이별로 끝난다. 김연감호에서도 호랑이 처녀가 김연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든요. 이것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복잡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생규장전의 핵심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어때요? 머릿속에 구조가 좀 잡히시나요? 이 작품은 단순한 사랑 타령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의 사랑과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보여주는 명작입니다. 이렇게 오늘 배운 이 생규장전, 실제 학교 시험에 기출된 문제들은 제가 외솔교육 홈페이지와 외솔 클래스룸에 싹 다 정리해서 올려뒀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다운받아서 풀어보세요. 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한번 교과서 읽으면서 복습하시고요. 지금 바로 책 펴고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험 범위 작품의 출제 포인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떠먹여 드릴 테니 구독 눌러주시고 딱 기다리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대학 가실 때까지 국어는 외솔 클래스룸이 책임지겠습니다. 공부하면서 모르는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